네, 이번에는요, 옆에 계시는 저 강성희 한시님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강성희 시인님께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정도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인님.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시로 만나는 한국 현대시를 출간하셨잖아요. 간략하게 그 책 내용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책은 원래 중국에서 내려고 했습니다. 뭔가면 우리 한글시를 한시로 만들면은 우리 한글을 몰라도 한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빼고도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시를 한시로 만들면은 이제 세계인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중국에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면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을 할 적임자 중국 시로도 현대 중국어로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임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찾긴 찾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행불 상태라서 이제 중국 아마 공안 당국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정희 시인 있죠. 문정희 시인의 시를 번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류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죠. 뭐죠? 그게 요리사 나온 드라마 뭐죠? 사극 요리사 대장금. 네. 대장금 대본을 중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성인데 근데 아마 이 한류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서 강하니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혹시 여기 중국 국적 계십니까? 중국 국적 계시면 얘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뭔가면 이 중국 사람은 도대체 네, 한번 예. 중국 사람들은 뭔가면 요새 이제 특히 대도시가 아니라 이 출판업을 하는 분들은 이게 다른 예능 분야하고는 좀 달리 이게 이제 인쇄를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좋아졌대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추자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래서 먼저 한글로 하게 됐는데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글시를 한시로 만들어서 이제 만들면 너무 맹송하니까 또 이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보게 주석도 달고 거기다 또 한글로도 번역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거 가만두니까 또 맹송해서 그래서 이제 칼럼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시를 한시로도 감상하고 또 그다음에 칼럼으로도 내용으로도 감상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마 심심할 때 한 꼭지씩 보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은 굉장히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팔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걸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낸 책 가운데는 최고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후속작을 좀 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중국에서 불발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출판이 되었더라면 더 큰 의미가 있었겠다 싶고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1인 1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글로 된 시와 한시로 비교하자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특히 한시는 글자 수가 모두 같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한글시와 한시의 차이점 결국 한글과 한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한문이 재밌는 거는 아마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을 좀 늘리면은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르면은 아주 좁게 아주 빡빡하게 눌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글자 수가 예를 들어 20글자다. 20글자도 한자로는 7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글로 10글자다.
근데 한글로 10글자 된 것도 한문으로 한시로 7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말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압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요사이 뭐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 엉터리 한문 있습니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기 싫음 관두든가. 그러는데 그게 막 뒤에 한자로 풀이를 해놨는데 전부 다 그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엉터리인데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자가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아마 한자가 주는 매력은 아는데 한문은 모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한자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칼럼에 연재하고 계시는 한시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기 책에 실려 있는 한식 노트를 읽어보면 조근조근 작은 옆에서 자상하게 들려주시는 할아버지 같이 정말 내용을 재미나게 맛깔나게 잘 쓰셨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산 강성태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다천 김일란 선생님께서 형님의 시드락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이렇게 천막도 치셨다가 또 내리셨다가 정말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드락의 8번째 주인공이 되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 잘 떠는 편이 아닌데 저는 최고로 많이 청중이 많은 데서 한 게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여태까지 해본 것 가운데 제일 강의하기가 어려운 상대가 학교 교감 선생님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상대로 강의를 못 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올라갈 계급이 없거든요. 교감이 이제 하는데 교감 선생님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보면 저런 분들이 무슨 여기 혹시 교육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런데 서울시청 공무원 500명을 데리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안 졸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공무원이 딱 뒷짐지고 표정이 뭔가 하면 니 좀 놀아봐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점점 얘기를 하니까 얘기에 슬슬 빠지더니만 나중에 좀 이거 뭐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윤 대통령님이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기립박수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좀 억울해요. 그때 기립박수 한 번밖에 못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그러네. 오늘 소감 시드락 예, 주인공이 소감이 되신 근데 소감. 오늘은 되게 긴장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왜 그런 다른 것보다도 여기 저는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책에 이제 서명하고 그러다 3시 반쯤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제 여기 심산석 주인 그 바깥 주인이 제 동생이고 안 주인이 제 재수 씨입니다. 막 두 분이 정신없이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은 제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면 혼이 빠지니까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마침 또 비도 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제가 원래 땀이 많이 나가지고 항상 이제 고생을 했는데 오늘 딱 좋습니다. 제 인데 딱인 날씨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모로 금상첨화였던 8번째 시드락을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치실 때 아시죠? 기립박수. 잠깐 서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